안녕하세요. 이번에 저는 2019학년도 경기도 재수로 합격을 하게 됐고, 저는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그 사범대 출신이 아니고 영문과에서 교직 이수를 해서 4학년 졸업할 때까지는 임용에 어떤 유형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예 관심이 없었고 그냥 놀았어요. 4학년 때까지 놀고 졸업을 한 이후에 올인해서 2년 동안 이제 올인해서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됐고 제가 뭐 살다 온 적도 없고 교환학생 경험도 없고 영어를 그냥 잘 못해요. 잘하는 편도 아니고 그냥 지극히 무난한 영어 수준에 그리고 아무런 정보도 없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를 보고 좀 희망을 얻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사실 막 떨어진 분들 중에 저보다 영어 실력이 훨씬 뛰어난 분들이 많다는 걸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해서 됐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조금 그 와중에 제가 남들보다 조금 더 괜찮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멘탈 관리 측면인데 제가 수험 생활을 하다 보면 진짜 힘든 날이 있잖아요. 너무 우울한 날이 있는데 저는 그거는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우울한 감정이 드는 거는. 그래서 그 감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감정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한데 그 우울감을 너무 피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 우울감에 너무 파고드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런 우울한 감정이 들 때마다 그냥 이렇게 우울할 때 막 나는 수험생이라 이렇게 비참해 막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해 약간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마음을 최대한 없애려고 하고 그냥 살다 보면 당연히 힘든 날이 있잖아요. 저는 교사가 된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수험 생활보다 더 힘든 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살다 보면 힘든 날이 있듯이 그냥 공부하다 보면 그냥 힘든 날이 있으니까 그냥 오늘은 내가 기분이 안 좋은 날인가 보다. 그냥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그냥 이런 식으로 좀 쿨하게 넘겼어요. 우울한 기분이 들어도. 그래서 그냥 기분 좀 안 좋으면 막 그냥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놀고 들어오고 그냥 그런 식으로 스스로 달랬던 것 같아요. 그런 우울한 감정에 파고들지 말고 당연한 거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점은 좀 현재 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TO 문제 뭐 열심히 했는데 안 나오는 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저는 그래서 딱 공부 시작할 때 든 마음이 내가 시험을 보고 나서 결과에 상관없이 나중에 이 시간을 돌이켜 봤을 때 내가 진짜 스스로에게 당당할 수 있을 정도로 최선을 다하자. 이보다는 더 열심히 할 수가 없다라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초수 때 떨어지고 나서 진짜 열심히는 떨어졌어요. 그래서 떨어지고 나서 근데 후에 미련이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해서 그냥 이만큼 했는데 안 되는 거는 그냥 어쩔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하니까 미련도 안 남고 그러니까 공부 전략에 대한 후회는 있었어도 공부 노력에 대한 후회는 없었어요. 그래서 더 쉽게 일어나서 재수 생활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제 결과나 TO에 너무 막 이렇게 막 집착하기보다는 그냥 오늘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런 최선을 다한 날들이 모여서 결국 좋은 결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하고 결과나 TO는 그냥 저는 신을 믿진 않지만 그거는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고 또 세 번째는 자기 페이스를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ET 카페를 들어가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재수 때 제가 가장 잘한 점이 ET에 들어가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들 아시겠지만 ET 가면 기분이 좋게 나오는 일보다 기분이 나쁘게 나오는 일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수험 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멘탈이 약해져서 이렇게 ET에서 누가 뭐라 하면 막 다들 저거 하는데 나도 해야 되나? 막 이러고 다들 뭐 기사 요약 서머리 하는데 나도 해야 되나? 되게 멘탈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싫어가지고 재수 때는 특히 하반기에 막 모의고사 시즌 있고 막 알바들 풀리고 막 이럴 때 그냥 아예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고 그냥 귀 닫고 공부했어요. 그리고 특히 1차 끝나고도 저는 채점을 안 했거든요. 채점도 안 하고 1차 끝나고 아예 카페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잘 본지 못 본지도 몰랐고 사람들 반응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좀 한참 뒤에 들어가긴 했는데 직후에 그렇게 ET 반응 안 보고 내 방식대로 그냥 하니까 오히려 이렇게 2차 준비할 때도 더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막
어떤 글이 막 저 91인데 붙을까요? 막 이러면서 막 약간 막 기만 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짜증나서 그냥 이 티는 진짜 들어가시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아예. 아예. 스터디 구할 때 빼고는. 그리고 또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게 저는 그러니까 약간 마이웨이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스터디를 저는 안 했거든요. 다들 스터디 활용 많이 하시는데 저는 안 맞았어요. 그게 스터디가. 그래서 저는 전화 스터디 한 개 하고 딴 스터디 아예 안 했고 그리고 뭐 또 하반기에는 뭐 무조건 매일매일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평일에는 12시간 넘게 공부를 했어요. 매일매일. 근데 일주일에 한 번은 안 놀면 저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험 2주 전까지 일주일에 한 번은 풀로 들어갔어요. 그냥 하루는 그냥 풀로. 그게 제 방식이었고 저한테 맞았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불안해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전 평일에 12시간 이상 매일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 페이스대로 유지를 하니까 그런 주변 말들에 흔들리지 않았고 뭐 또 남들이 좋다는 시중 문제집 뭐 넥서스 뭐 리딩 스펙트럼 뭐 수능 완성 이런 거 저도 보긴 봤는데 저한테는 도움이 안 됐어요. 그래서 풀다가 말았어요. 이런 식으로 남들 다 좋다고 하는 거 나한테 안 맞으면 안 했고 남들이 안 하는 거 저한테 맞으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 페이스대로 유지를 하면서 공부를 하니까 더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결론은 ET 들어가지 말고 그냥 자기 방식대로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멘탈 관리 측면에서 이 세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제가 나머지 좀 자세한 공부법은 그 네이버 카페에 수기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 수기 참고해 주시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테니까 자세한 공부법은 거기서 참고해 주시고 제가 두 번째로 말하고 싶은 거는 모의고사 활용법인데요. 제가 7, 8월에 여기 아모르팀에 처음 왔어요. 근데 강의를 처음 선택하게 된 계기가 4월 달이었나? 전국 공개 모의고사를 보고 그때 저는 차라리 아모르팀을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냥 공짜라서 보러 왔어요. 왔는데 시험 문제 질이 너무 좋고 해설 강의도 들었거든요. 근데 해설 강의도 다 너무 좋았어요. 저한테는. 근데 다른 팀 강의 들어보면 뭔가 그러니까 한 분씩 꼭 이렇게 그러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세 분 중에 뭐 연교는 괜찮은데 이 팀은 이런 건 약간 별론 것 같아. 이런 게 저는 다 있었어가지고 근데 저는 아모르 팀은 홍보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는 이제 세 분 다 잘 맞아서 그러니까 밸런스가 잘 맞지 않았나. 그러니까 어느 선생님 하나 좀 저한테 안 맞는 분은 없어가지고 선택을 했고 제가 초수 때 강의 선택을 좀 잘못해서 그러니까 막 특정 학원을 비방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안 맞는 강의를 선택을 해서 재수 때는 되게 신중하게 골랐거든요. 그래서 샘플 강의 다 들어보고 그렇게 맞는 강의가 저는 이 팀이어가지고 이 팀을 수강을 했고 또 가장 좋았던 게 뭐지? 이게 제가 알기로는 노량진에서 이제 전 회차를 다 첨삭해주고 점수 통계를 내는 팀이 이 팀밖에 없었어요. 한 회차도 거르지 않고 다 첨삭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그냥 인간적으로 끌렸어요. 그냥 뭔가 진심으로 수강생을 생각해 주신다는 그런 느낌? 인간적으로 그냥 끌려서 선택을 했고 근데 후회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각자 약간 교수님 특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 연결론에서는 최시원 교수님 되게 좋았던 게 해설 강의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듣고 나서 보통 해설 강의 좀 시간 아깝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최시원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는 그런 생각 못했어요. 되게 강의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좋아서 특히 뭔가 모의고사 푸는 이유가 그 문제를 풀려고 푸는 건 아니잖아요. 실전에 도움을 받기 위해 푸는 거지.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제 수강생 답 기입형 오답을 다 직접 다 이렇게 작성해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왜 오답이고 이거는 어디까지 허용 답안이 처리가 됐는지 그거를 설명을 다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거 보면서도 많이 배웠고 그리고 딱 이 문제를 풀 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서 의도가 뭐였고 답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고 실제로 답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영어학 같은 경우는 제가 최진호 선생님 좀 믿음이 있었던 게 저는 재수 때 기본 강의를 안 들었는데 최진호 선생님 기본서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제가 영어학을 진짜 못했어가지고 서점 가서 모든 강사분들 영어학 책을 다 보고 직접 고른 건데 저는 최진호 교수님 기본서만큼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기본서는 못 봤거든요. 그 분홍색 그 어드밴스드 아무튼 그 기본책 봤는데 저는 거기다가 이제 다 원서에서 나온 내용 포스트잇을 붙여서 다 단거나 하고 모의고사 나온 예문 같은 거 거기다가 다 정리를 해가지고 그 최진호 쌤 기본서로 1년 동안 공부를 해서 최진호 쌤에 대한 좀 그냥 어느 정도 신뢰는 있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풀 때도
그 문제가 약간 완전 원서 기반하고 완성 기출 기반이어서 이걸 내가 약간 알면 모르고 모르면 틀리게 내주셔가지고 제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고, 특히 영어학은 저는 모의고사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초수 때 페인이 영어학 기본서만 계속 보고 원서만 계속 봐서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용하는 그런 능력이 부족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모의고사 풀면서 계속해서 활용을 했어요. 문제를 활용하고 적용하는 그걸 했고, 그리고 특히 저는 영어학은 오답노트를 딱 만들었거든요. 그 30 링에 그러니까 뭐 신텍스면 신텍스, 포놀로지면 포놀로지 이렇게 다 항목 나눈 다음에 그 안에서도 막 컨트롤 레이징, 그러니까 많이 틀리는 거 있잖아요. 컨트롤 레이징하고 뭐 무브먼트 뭐 이런 거 다 항목별로 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은 다 30 노트에 묶어가지고 이제 보니까 나중에 내가 컨트롤 레이징에서 틀렸던 문제들 쫙 보이고, 네, 그래서 되게 오답 노트 정리하는 거 추천드리고 영어학은.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일반 영어 문학은 저도 이거는 모의고사에 완전 의존했어요. 저는 시중의 문제집은 임용을 위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는 좀 안 맞았어요. 근데 모의고사 문제는 이제 딱 그 임용 스타일로 출제를 해주시고 우리가 4줄 안에 답안을 쓰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모의고사는, 그러니까 일용 문항은 거의 모의고사 문제로 공부를 했어요. 특히 제가 전 강사분 모의고사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일용 문학을 풀어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수아 선생님 문제가 제일 기출과 가장 흡사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유형도 그렇고, 그러니까 문제 유형도 그렇고 그 지문의 그런 주제나 지문의 난이도 그런 게 전부 다 기출과 되게 흡사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문제 풀 때도,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풀 때도 그 모의고사 풀었던 그 느낌을 그대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너무 비슷해가지고 유형 자체가 느낌이 비슷해서. 그래서 문제 퀄리티가 진짜 좋았고, 그리고 이제 글 전체를 보는 법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라인 바이 라인 해석이 아니라 이 글이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고 어떤 논리로 글을 읽어야 되고 내가 어떤 논리로 답안을 써야 되는지 그런 뭔가 숲을 보는 법을 알려주셔가지고 저는 강의에서도 네, 그렇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각각 이렇게 도움을 받았고, 이거는 막 제가 억지로 홍보하는 게 아니라 제가 느낀 바를 그냥 그대로 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특히 모의고사 끝나고는 매회 이제 A4 한 장에 이제 내가 영역별로 잘했던 거랑 못했던 걸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뭐 좀 잘했던 것도 꼭 썼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연결을 해서 이번 회차에선 내가 이건 잘했다. 그리고 또 이건 아쉬웠다. 그러니까 점수와 상관없이 제가 한 번 점수가 되게 높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엄청 쉬운 기본 개념을 틀렸어요. 그러니까 점수는 높을지라도 그 개념을 틀린 게 너무 스스로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반성 많이 하고 다시 기본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점수랑 상관없이 그냥 내가 어떤 점을 보완해서 실전에서 어떻게 더 잘할 것인지, 네, 뻔한 말이지만 그게 되게 힘들거든요. 점수에 연연하지 않기가 되게 힘들어요. 네, 그렇지만 그러려고 노력했어요. 네, 여기까지고 제가 2차나 나머지 자세한 공부법은 그 후기 참고해 주시고, 그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이 시험 준비 기간도 그냥 막 이거를 너무 인생의 암흑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랬거든요. 초수 때는 막 이 기간은 뭔가 내 인생에 버리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꿈을 위해 희생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이 기간도 우리 인생의 소중한 일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막 시험에 떨어졌다고 해서 막 내 가치가 낮아지거나 내가 막 엄청 멍청해서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시험 한 개 떨어진 건데 그거를 막 너무 내 가치와 연관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자신을 지키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존감을 지키면서. 그래서 당장의 결과가 아니어도 저는 이렇게 우리가 치열하게 노력한 순간들이 나중에 인생에서 언젠가는 보답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재수하면서 진짜 많은 걸 느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막 깨달은 것도 많고 막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교사가 돼야 되나? 약간 싶었는데, 그러면서도 내가 어떤 교사가 돼야 되고 이렇게까지 해서 교사가 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이러면서 그냥 되게 그 시간이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 소중한 시간들이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힘든 시간들이 있었기에 제가 좀 더 준비된 모습으로 우리 애들 앞에 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제 이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네,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